아홉 번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MCG랑 MCI를 이제 다 써서 예전에는 70%까지 됐었는데 아직 60%잖아요. 그 10% 차이도 꽤 크고 방차감도 금액이 꽤 늘어나가지고 예전에 뭐 한 3천만 원이었다면 지금 뭐 5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하나 하면 한 5, 6천만 원이 묶이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고민이 되죠. 사업자 대출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선생님 할 때도 사업자 대출은 있었잖아요. 사업자 대출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해도 되고 개인 대출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감정평가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지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폐기물이 많다는 거고 당신 눈에는 폐기물이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 굉장히 논리적이네. 네, 납득이 되네. 네, 경매라는 게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싸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너가 리스크 해칭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감정가를 바꿀 순 없다. 오케이가 돼서 법원도 이제 감정평가액이 바뀌지 않았으니 매각대금 불허가나 감액은 받아줄 수가 없어서 너가 이제 보증금을 날릴 거냐 인수를 할 거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잔금을 내겠다. 네, 제가 신청한 게 있으니까 신청한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면 본인들도 귀찮은 거예요. 신청한 거에 대해서 취하를 해주면 너가 원하는 날에 잔금을 낼 수 있게 내가 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고요. 잔금일을 좀 연기를 했고 좋았던 점은 12월 말에 잔금을 냈으면 금리가 5.3% 4%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좀 금리가 내려와서 한 4%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최근에 대출 실행한다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지난주인가 또 떨어졌대요. 그거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네. 별거 아닌 듯 보였지만 그래도 시간 미룬 게 1, 2% 차이 나면 우리한테는 큰 부분이잖아요, 이자가. 지금은 짐을 다 치웠어요. 다 빼냈고 수리들도 다 하고 있고 결국에는 거기가 짐은 많았지만 사람은 없었으니까 명도는 할 게 없었어가지고 인사비 줬다 셈 치면 되죠. 그러면 8번째 집 7번이 아직 미지수인 거고 갚을지 아니면 선생님의 소유권 이전할지 그거는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8번째 거는 그것도 이제 뭐 말에 맞춰서 잔금 내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제 9번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MCG랑 MCI를 이제 다 써서 예전에는 70%까지 됐었는데 아직 60%잖아요. 그 10% 차이도 꽤 크고 방차감도 금액이 꽤 늘어나가지고 예전에 뭐 한 3천만 원이었다면 지금 뭐 5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하나 하면 한 5, 6천만 원이 묶이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고민이 되죠. 감정가 60%의 방차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선생님 할 때도 사업자 대출은 있었잖아요. 사업자 대출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해도 되고 개인 대출로 해도 되는데 방차감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개인 대출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개인 대출은 방차감 카드가 있을 때만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산 금액은 산정해보면 방차감 카드 없는 개인이랑 사업자랑 금액은 똑같아. 사업자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뭐 사업자 대출 받아봤으니까 그렇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좀 더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원금을 내는 것보다는 금리가 사업자 대출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채 개인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DSR에 이제 걸릴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대출밖에 없어요. 계산할 때 방차감을 하고 계산을 하면 대출 비율이 안 좋긴 하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자면은 선생님 수업 들을 때랑 지금이랑 그 사이에 규제가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규제가 풀렸는데 그 규제 터졌을 때 제가 어디에서 투자를 주로 했었냐면 외곽 쪽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외곽 쪽에도 집값 대비 월세 비율이 좋은 곳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수업할 때는 그걸 나도 몰랐지. 왜냐면 그때는 그 외곽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규제 사이에 저도 수업할 때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좀 멀리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도 괜찮은 지역들을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방차감 금액이 좀 작은 데로 해야 돼요. 선생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업자 대출밖에 없단 말이야. 사업자 대출도 조그만 물건은 안 나와. 특히 반지하 같은 거는 더 잘 안 나올 거예요. 대출 금액 계산해서 산정 금액 자체가 5천만 원 넘게끔, 그러면 입찰가가 뭐 1억 이상은 되는 물건밖에 못 할 거예요. 외곽 쪽, 특히 안산은 방차감이 작잖아요. 4칸이잖아. 제일 밑에가 그 밖의 지역이랑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과밀, 그리고 서울이잖아. 4칸이잖아요. 위에 2개 칸은 방차감 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분리해. 5,500짜리랑 4,800짜리는. 그래서 2,800짜리랑 2,500짜리 지역을 해야지만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5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절대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선생님도 대출 구하면서 아마 느꼈을 것 같은 게 네. 반지하 낙찰받았다고 하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네네. 사업자 대출 금액이 더 작으면 그런 게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뭐 안 되면 전세를 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월세 현금 흐름을 늘려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크게 보는 게 개발 가능성인 거죠. 그렇죠. 현금 흐름은 회사나 다른 사업으로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굳이 또 이 월세로 크게 늘려서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색깔에 맞게 가는 게 선생님만의 반지하를 만드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패를 들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좀 주자면 감정가 대비 낙찰을 싸게 받으면 낙찰가 대비 80%가 나와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외곽 쪽에는 뻥튀기 된 물건들이 꽤 있어요. 대출 계산하는 거에서 알겠지만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이 가끔 있잖아.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감정가가 말도 안 되게 잡혀 있는 거 사람들이 아이 저거 말도 안 되고 뭐 시세가 한 1억인데 뭐 2억에 잡혀 있어. 이게 아니고 감정가가 높게 잡혀 있으면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를 한 부분이니까 은행이 그 감정가를 용인을 해주는 거잖아. 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뻥튀기 된 물건을 싸게 사게끔 보이는 것 뿐인 거지 낙찰률이 낮은 비율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대출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당연히 80%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역도 수도권 쪽이 아니고 조금 더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을 거니까 품은 더 될 수도 있죠. 근데 서울을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은 선생님 5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치열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또 그 느낌이었어. 뭐 서울이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3천 얼마대 아니면 4,500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했을 때는 또 서울 방차음이 4,500 이러면 또 비싸다고 생각했을 건데 지금 또 5,500 되니까 4,500이 또 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하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보는 거 멀리 가는 게 혹시라도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리고 수도권 쪽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의 차이가 다를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관점은 개발 가능성을 더 염두를 해두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관점은 월세 현금 흐름 투자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늘려가는 이유가 선생님 첫 번째가 월세 현금 흐름보다는 개발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나는 그쪽으로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월세로 간다면 나는 오히려 외곽 쪽이 나랑은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있겠지. 낙찰 받으세요 요즘도? 입찰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금리 높아서 그 갭이 많이 작지 않아요? 월세 마이너스 이자. 자 봐봐요. 왜 그게 다를 수 있냐면요.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눈을 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